성종의 여인들, 왕실 후궁들의 숨겨진 이야기. 조선 제구대 국왕 성종과 그를 둘러싼 여인들의 숨겨진 이야기. 유교적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왕실 여성들의 욕망과 갈등을 다룹니다. 공식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후궁들의 사랑, 질투, 암투를 생생한 대화와 감정 묘사로 풀어냅니다. 공예왕후와 정연왕후, 그리고 여러 후궁들 사이에서 진정한 사랑과 권력, 생존의 의미를 고민했던 성종의 복잡한 내면까지 조선 왕실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 드라마를 경험하세요. 운명의 만남, 어린 성종과 처음 만나는 윤씨 가문의 소녀, 서로에게 첫눈에 반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혼인이 결정된 복잡한 감정. 한양 경복궁 1469년 늦봄 꽃잎이 흩날리는 궁궐들에서 12살의 어린 세자 이열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9살 소녀 윤씨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두 아이의 만남은 정치적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순수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거라. 이열의 목소리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침착했다. 윤 씨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두 아이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이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윤씨입니다, 세자마마. 윤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두렵지 않느냐? 나와의 만남이. 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열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럼 우리는 서로의 운명이로구나.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윤 씨의 아버지 윤사은이 앞으로 나섰다. 세자마마, 제 여식이 무례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솔직함이 무례는 아닐 것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 윤 씨의 댕기가 풀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윤 씨가 당황해 머리카락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 이열의 눈에 윤 씨의 모습이 꽃잎 속에서 춤추는 선녀처럼 보였다. 걱정 마라. 이열이 다가가 떨어진 댕기를 주었다. 이것이 너의 것이지? 윤 씨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열이 댕기를 건넸지만 윤 씨는 감히 받지 못하고 서 있었다. 받으련 명령이다. 윤 씨가 조심스럽게 댕기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두 아이의 손가락이 스쳤고 이열은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뒤에서 지켜보던 대군의 스승 한명회가 앞으로 나왔다. 세자마마, 이제 글 공부를 하실 시간입니다. 이열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 또 보자. 윤 씨는 공손히 절을 올렸다. 네, 세자마마. 이열이 떠난 후 윤사은이 딸에게 다가왔다. 잘했다, 내 딸. 세자마마의 마음에 들어 보였구나. 윤 씨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가 정말 세자마마의 부인이 될까요? 윤사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너는 반드시 왕비가 될 것이다. 우리 윤씨 가문의 영광을 위해. 윤 씨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녀는 이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삶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7년 후 1476년 20살의 성종은 왕위에 오른 지 이미 3년째였다. 그는 자신의 침소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내관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다. 전하, 공예왕 후마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종의 표정이 밝아졌다. 들어오시게 하라. 공예왕후 윤 씨가 들어왔다. 16살의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전하, 찾아뵙겠다고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성종은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슨 말인가 왕후는 언제든 나를 찾아와도 좋소.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정치적 혼인을 넘어선 진정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오늘 특별히 찾아온 이유가 있소. 공예왕후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오늘 제 생일입니다. 성종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아내가 잊고 있었소. 용서하시오. 공예왕후는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전하께서 국사로 바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종은 책상으로 가서 서랍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다.
사실 잊지 않았소. 이것을 그대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었소. 공예왕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성종이 보석함을 열자 아름다운 비추이 놀이개가 나타났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비치는 그대의 눈빛과 같소. 맑고 깊고 나를 사로잡은 공예왕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전하, 성종은 놀이개를 직접 그녀의 허리띠에 걸어주었다. 왕후, 그대는 나의 첫사랑이오. 어린 시절 꽃잎 속에서 본 그대의 모습을 나는 결코 잊지 못했소. 권력의 그림자, 공예왕후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정현왕후와 성종의 관계, 그리고 윤씨 일가의 권력 유지를 위한 새로운 후궁들이기. 1479년 여름 경복궁 무더운 여름날 성종의 침소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23세 성종은 창가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뒤로 내관 김귀손이 조용히 들어왔다. 전하, 윤대비 마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종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들어오시게 하라. 윤대비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다. 어머니 성종이 다가가 윤대비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위로가 오갔다. 공예왕후의 상이 끝났구나. 윤대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성종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왜 하필 그녀였습니까? 19의 나이에 성종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공예왕후는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지났다. 하늘의 뜻이었겠지. 하지만 윤대비는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내관이 물러난 것을 확인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공예왕후의 죽음이 단순한 병환이었을까 의심스럽다. 성종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실 안팎에서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있다는 것을 너도 알 것이다. 공예왕후는 윤씨 가문의 든든한 뿌리였지. 성종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누구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윤대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새 왕후를 맞이할 때가 됐다. 성종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이요? 공예 왕후의 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라에 왕후가 없으면 안 된다. 윤대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더구나 지금 궁 안에는 너무 많은 눈과 귀가 있다. 우리 가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새 왕후가 필요하다.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윤대비는 목소리를 더 낮췄다. 정부인 한 씨의 딸이 있다. 현명하고 예의 바르다고 하더구나. 성종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 제 마음의 준비가 아직. 마음? 내가 왕이 된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이것이 현실이다. 성종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예왕후와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윤대비가 떠난 후 성종은 혼자 남겨졌다. 그는 공예왕후가 남긴 비추이 놀이개를 꺼내 들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 없는 이 궁궐이 나에게는 감옥 같소. 며칠 후 정현왕후 한씨와의 첫 만남. 대전에서 성종은 새 왕후가 될 한씨를 맞이했다. 17살의 한씨는 고개를 숙인 채 엄숙하게 절을 올렸다. 전하, 부족한 제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종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씨는 단아하고 품이 있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공예왕후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시오. 한씨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정부인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들었소. 예법과 문장에도 능통하다고. 과찬이십니다. 전하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성종은 한씨의 침착함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왕실의 법도는 엄격하오하지만 그대를 돕겠소. 감사합니다, 전하. 그때 대전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신하들이 급히 들어왔다. 전하, 윤대비 마마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윤소영의 동생이 갑자기 병세가 위독해졌다고 합니다. 성종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어젯밤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는 한씨를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실례하겠소. 성종이 급히 떠난 후 한씨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다 문 앞에 서 있는 나이든 궁녀를 발견했다.
그대는 이름이 무엇이오? 예, 마마 저는 춘섬이라고 합니다. 30년간 궁에서 지내왔습니다. 한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30년이면 이 궁의 많은 일을 알고 있겠구려. 네, 마마. 하지만 궁녀는 보고 들어도 말하지 않는 법입니다. 한씨는 미소 지었다. 그것이 현명한 처신이지. 하지만 이제 내가 왕후이니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지 않겠소? 춘섬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다. 마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씨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좋도 먼저 공의 왕후에 대해 알고 싶소. 그리고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도. 춘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마 그것은 위험한 질문입니다. 내가 보호하겠소. 이 궁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소? 춘섬은 주변을 살핀 후 한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마마, 공의 왕후는 전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는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춘섬은 황급히 물러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한씨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빛났다. 이 궁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내 첫 번째 임무로구나. 후궁들의 세계,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후궁들의 생존 전략과 내밀한 우정,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질투와 암투. 1481년 겨울, 경복궁 후원 눈이 소복이 쌓인 궁궐 후원에서 두 여인이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성종의 후궁인 귀인 엄씨와 소용 강씨였다. 두 사람은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들었소? 왕께서 새 후궁을 드린다는 소문. 엄씨가 강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강씨는 주변을 살핀 후 고개를 끄덕였다. 윤대비의 친족 중 하나라던데 어린 나이라고 하더군요. 윤씨 가문은 공예왕후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궁에 심고 있군요. 엄씨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불만이 묻어났다. 그녀는 윤씨 가문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가문 출신이었다. 조심하세요, 엄귀인. 이 궁에는 벽에도 귀가 있어요. 강씨가 경계하며 말했다. 두 여인은 잠시 침묵 속에 걸었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여인이 다가왔다. 숙의 송씨였다. 두 분 여기 계셨군요.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송씨의 말에 두 여인은 표정을 바로했다. 송씨는 최근 성종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었다. 무슨 일로 부르시는지요? 엄씨가 물었다. 새 후궁 윤 씨의 입궐 의식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세 분이 담당하시게 됐습니다. 엄씨와 강씨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송씨는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전하께서는 정현왕 후마마께서 직접 준비하시길 원했으나 왕후마마께서는 몸이 편찮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또 편찮으시다고요?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엄씨의 말에 송씨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왕후마마께서는 전하의 새 후궁에 대해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세 여인은 조용히 대전으로 향했다. 그들이 지나가는 복도에서 젊은 궁녀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래, 새 윤 씨는 어떤 사람이라더냐? 강씨가 송씨에게 물었다. 16의 어린 나이지만 매우 총명하고 얼굴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특히 시와 서화에 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군, 전하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요소가 많네요. 엄씨의 말에 송씨는 헛기침을 했다. 엄귀인 전하의 마음은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닙니다. 그때 멀리서 궁녀 하나가 급히 달려왔다. 세 분 큰일 났습니다. 정현 왕후마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세 여인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서 가봅시다. 세 여인이 급히 정전으로 향하는 동안 복도 구석에서 한 궁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추고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정전에 도착한 새 후궁은 바깥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내관들과 의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엄씨가 수석 내관에게 물었다. 왕후마마께서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곁에 계십니다. 세 여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궁중 의사가 급히 나왔다. 약을 드렸더니 조금 진정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십니다. 성종이 정전에서 나왔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세후궁. 네, 전하. 세 여인이 동시에 절을 올렸다. 왕후의 병세가 호전될 때까지 세후궁에 입궐 의식은 연기하겠소. 그대들은 왕후를 잘 보필하시오. 네, 전하. 성종이 떠난 후 세 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왕후마마께서 갑자기 병환이. 송씨의 말에 엄씨가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어서 들어가 봅시다. 왕후마마를 뵈어야겠습니다. 세 여인이 정전으로 들어가자 구석에서 지켜보던 그 궁녀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윤대비의 거처로 향하고 있었다. 왕의 고독, 모든 것을 가진 듯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갈망하는 성종의 내면 고백, 그리고 특별한 후궁과의 은밀한 대화. 1482년 봄 성종의 서재. 달빛이 서책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은 늦은 밤 성종은 홀로 서재에 앉아 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술잔이 놓여 있었지만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고 내관 김귀손이 나타났다. 전하, 수계 송씨께서 찾아왔습니다. 성종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열었다. 들어오게 하시오. 송숙이가 조용히 들어와 절을 올렸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오? 전하께서 책을 읽고 계신다 들었습니다. 제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송숙이의 손에는 작은 차 주전자와 찻잔이 놓인 쟁반이 들려 있었다. 성종은 미소 지었다. 그대는 항상 내 마음을 읽는군. 내관이 물러나고 둘만 남자 송숙이가 차를 따랐다. 그녀의 우아한 손놀림이 달빛에 더욱 돋보였다. 전하, 근래 잠을 못 이루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대에게까지 소문이 났소. 전하의 건강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종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향기로운 차 내음이 그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다. 송숙이, 그대는 내가 어떤 왕이라 생각하오? 갑작스러운 질문에 송숙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전하는 현명하신 군주이십니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학문을 장려하시며. 아니, 정해진 답을 말하지 말고 그대의 진심을 말해보시오. 송숙이는 주변을 살폈다. 둘만 있음을 확인하고 조심스레 말했다. 전하는 깊은 고독을 안고 계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성종의 눈이 흔들렸다. 어찌 그리 생각하오? 전하께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시지만 진정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는 없으신 듯합니다. 항상 왕으로서의 가면을 쓰고 계시지요. 성종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대의 눈은 참으로 날카롭소. 또 그렇소. 나는 고독하오. 이 넓은 궁에서 수많은 여인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는 드물지. 공예왕 후마마를 여전히 그리워하시는군요. 성종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그녀는 나의 첫사랑이었소. 정치적 혼인으로 시작했지만 진정한 사랑이 되었지. 그런 사랑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소. 송숙이는 담대하게 성종의 손을 잡았다. 전하, 세상에는 여전히 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종은 송숙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송숙의 때로는 그대가 내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지오. 제가 언제나 전하 곁에 있겠습니다. 성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나는 왕이오. 내 개인적 감정보다 나라가 우선이어야 하지. 윤대비는 계속해서 윤씨 가문의 세력을 강화하려 하고 정현 왕후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 그 사이에서 나는 전하께서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행복할 권리도 있으십니다. 성종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재빨리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왕이 울어서는 안 되지. 여기선 그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전하. 송숙이의 다정한 말에 성종은 오랜만에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는 느낌이었다. 송숙이, 오늘 밤 그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다행이오. 내일부터는 또다시 바쁜 정무와 정쟁 속에 휩싸이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저 전하의 마음이 쉬어가길 바랍니다. 성종은 송숙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대 같은 현명한 여인이 내 곁에 있어 다행이오.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다. 한순간 어둠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불빛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의 모습은 더욱 가까워져 있었다.
금지된 사랑, 신분을 뛰어넘은 성종과 특정 후궁의 진실된 사랑,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정치적 현실과 갈등. 1483년 가을, 경복궁 후원 연못가 단풍이 붉게 물든 정원에서 성종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을 발견했다. 평민 출신으로 후궁이 된 희빈 최 씨였다. 다른 후궁들과 달리 정치적 배경 없이 오직 뛰어난 재주와 아름다움으로 궁에 들어온 여인이었다. 희빈, 성종의 목소리에 최 씨는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전하, 오셨군요. 성종은 주변을 살핀 후 그녀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이 만나는 이 장소는 궁 안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이었다. 오늘 그대를 보지 못했소. 어디 있었소? 정현왕 후마마의 수노키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성종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왕후가 그대를 부르셨소? 내 의외였지만 마마께서 제 수노키 솜씨를 칭찬하셨습니다. 성종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정현왕후가 최 씨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조심하시오. 왕후는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속셈을 가진 분이시오. 최 씨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전하께서는 항상 저를 과하게 걱정하십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 없는 미천한 여인일 뿐입니다. 성종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대를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요. 이 궁에 다른 목적 없이 들어온 유일한 여인이니까. 최 씨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전하,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의 숨은 의도를 헤아려야 하는 삶이 지치오. 하지만 그대와 함께 있을 때만은 그저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소. 최 씨는 성종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에는 위로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전하께서 왕이 아닌 그저 이열이라는 한 사람으로 계실 때 가장 행복해 보이십니다. 성종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열.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오. 세자 시절 나는 더 자유로웠지. 하지만 그때도 전하께서는 여전히 많은 책임을 지고 계셨죠. 그대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소.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바람에 떨어지는 단풍잎 소리만이 그들의 대화를 대신했다. 희빈, 내가 만약 왕이 아니었다면 그대와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시골 어느 곳에서 평범한 부부로 살고 있었겠지요. 전하께서는 글방을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성종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얼마나 평화로운 삶인가. 그런 삶도 나쁘지 않을 것 같소. 하지만 전하께서는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수천, 수만의 백성을 위해. 성종은 최 씨의 말을 끊고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오늘만큼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잠시나마 두 사람만의 세상을 꿈꾸고 싶소. 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성종이 지고 있는 무게를 이해했다. 전하, 갑자기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급히 떨어졌다. 누구지? 내관 김귀손이 다급히 나타났다. 전하, 윤대비 마마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윤씨 가문의 일로 조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성종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최 씨를 향해 미안한 눈빛을 보냈다. 가야겠소. 네, 전하, 국사가 우선입니다. 성종이 떠난 후 최 씨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애정과 동시에 비애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성종 사이의 사랑이 언젠가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역사의 그림자, 기록되지 않은 성종과 후궁들의 마지막 순간들, 그리고 그들이 역사에 남긴 진실된 유산. 1494년 초겨울, 창덕궁 후원.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38세의 성종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으로 정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늙은 내관 김귀손이 서 있었다. 김귀손, 그대는 참 오래도록 내 곁을 지켰소. 망극한 말씀입니다, 전하. 씨는 그저 미약한 힘이나마 전하를 모실 수 있어 행복할 따름입니다. 성종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대마저 나에게 정해진 말만 하는군. 혹시 희빈 최 씨의 소식을 들었소? 김귀손은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 희빈께서는 지금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강릉에 있는 친정에 머물고 계시지요. 성종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그렇군 무사하다니 다행이오. 그녀를 궁에서 내보낸 것이 그녀를 위한 일이었을까? 전하께서 아니었다면 희빈께서는 더 큰 화를 입으셨을 것입니다. 윤대비와 정현 왕후의 압력이 얼마나 컸는지. 성종은 손을 드러내관의 말을 막았다. 알고 있소. 하지만 왕이 사랑하는 여인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침묵이 내려앉았다. 갑자기 성종이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요즘 자주 이러오. 김귀소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성종을 바라보았다. 의원을 불러오겠습니다. 아니 필요 없소. 대신 내 말을 들어보시오. 성종은 고통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죽은 후 역사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 같소? 전하께서는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성종시대는 조선의 문화와 법제가 가장 빛났던 때로. 아니 그런 수식어 말고 내 진짜 모습은 기억될까? 나의 사랑, 나의 고뇌, 나의 슬픔. 김귀소는 침묵했다. 그는 답을 알고 있었다. 역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죠. 기록에는 정치적 업적만이 남을 뿐. 성종의 눈에 깊은 체념이 깃들었다. 그렇소. 나의 진짜 이야기는 사라질 것이오. 희빈 최 씨와의 사랑도, 송숙이와 나눈 진심 어린 대화도, 공의 왕후를 향한 나의 그리움도 모두 역사의 그림자 속에 묻히겠지. 전하. 하지만 괜찮소. 그것이 왕의 숙명이니까. 나는 내 개인적 행복보다 더 큰 책임을 위해 태어났으니. 성종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내일 상왕의 자리에 오를 준비를 하시오. 이제는 연산군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가 되었소. 전하, 아직은 때가. 되었소. 김귀손. 내 몸이 그리고 내 마음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소. 성종은 정자를 떠나며 뒤돌아보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궁궐의 모습이 그의 눈에 아름답게 비쳤다. 내 인생의 봄은 공의 왕후와 함께 갔고 여름은 희빈 최 씨와 보냈소. 이제 나의 가을도 끝나가는군. 전하께는 아직 겨울이 남아 있습니다. 성종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겨울. 그래, 마지막 계절이 남았군. 그 겨울이 얼마나 길지, 또 얼마나 추울지. 천천히 눈이 내리는 가운데 성종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다. 역사는 그의 업적을 기록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진실된 이야기는 오랫동안 잊혀질 운명이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자 정치의 기록입니다. 그 속에서 숨쉬던 인간의 진실한 감정은 종종 지워지곤 합니다. 성종, 그는 위대한 군주였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과 번민을 안고 살았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여인들 역시 각자의 삶과 욕망, 슬픔과 기쁨을 가진 생생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종의 첫사랑 공해왕후부터 정치적 계략에 휘말린 정현왕후, 그리고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을 나눈 희빈 최 씨까지. 다음 이야기 패비 윤씨, 성종의 총애가 비극이 된 이유에서는 성종과 윤씨 일가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한 여인의 비극적 운명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조선 왕실에 숨겨진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 역사의 진실 성종의 여인들이었습니다.